책 읽어주는 퍼플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과정 8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떤 이미지와 그 다음에 글자를 이용한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좀 더 덧붙인다면 이와 같이 글자의 어떤 효과를 한번 줘볼 거고요. 네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들은 이렇게 좀 왜곡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쓰기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글자가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줘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빈 바탕을 하얀색으로 이제 처리한 다음에 불투명도 형태로 투명하게 좀 보이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거는 지금 저희가 밑에 적어 놓은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8강 게시판, 8강 게시물에 이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되겠거든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글자가 좀 있고요. 이렇게 써 있네요. 먼저 서시라고 쓸게요. 이건 한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타입 툴로, 자, 저는 지금 여기가 한글로 지금 글꼴이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에디트에 플립 밸런스에 제너럴에 들어가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트의 이름을 영문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꼴의 이름, 우리나라 글꼴, 한글 글꼴이 이름이 영문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에디트, 플립 밸런스, 제너럴, 그 다음에 타입,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 얘를 체크를 풀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거기는 예치를 썼는데 저희는 어떻게 쓸까요? 편지체 이런 걸 쓸까요? 네, 편지체로 써볼게요. 그러면 글씨펜? 네, 나눔 글씨펜. 여러분들 이런 글씨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무난한 걸로 쓸게요. 아마 휴먼 예체는 있을 거라고, 아니면 휴먼 편지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써볼게요. 이걸 해놓고 클릭해서 제가 서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네요. 자, 근데 이게 작은 이유가 있겠죠. 이 글꼴에 따라 틀립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얘를 먼저 확인해 볼 게 있네요. 자, 글자와 관련된 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는 글자의 크기가 40픽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똑같이 40픽셀 글자 크기 저장하는 거고요. 지정하는 거고. 이를 줄간격이라고 합니다. 기본 값은 오토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뭐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글꼴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어떤 글꼴, 휴먼 예체라는 걸 바꿔볼까요? 별로 큰 차이가 없나요? 글꼴에 따라서 그 크기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패러그래프. 여기도 얘를 기본값은 0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언제나 쓰다 보면 글꼴 이름이 내가 편하게 되어져 있는지, 글꼴의 크기 내가 원하는 크기로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캐릭터에서 줄간격, 자간이 정상적인 값인지, 일단 정상적이라는 것은 기본값인지, 기본값은 오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간은 0. 이게 장평인데요. 장은 길고 또는 이제 그런 거죠. 넓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값이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문단에 관련된 거거든요. 다 0이에요. 이렇게 기본값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뭔가를 쓰다 보면 그 사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본값과 다른 값을 수정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예를 그러면 좀 늘려볼까요? 자, 이 크기를 줄이는,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얘를 이렇게 놓고, 100.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얘 이동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Shift 누르고 얘를 들어가면,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타입 툴. 그리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윤동주라는 이제 그 시인명이 있죠. 클릭하고 여기다가 제가 윤동주. 여기 예체로 되어버렸네요. 자, 다시 고치죠.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면요. 편지체. 아, 얘도 그렇게 보이나요? 서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예, 서시도 얘를 바꿀게요. 예체가 아니라 편지체로. 자, 이렇게. 자, 어쨌든 이 지은이가 너무 크죠? 자,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네, 또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거는 영역이 잡히겠죠? 100이니까요. 얘를 내가 40픽셀로 이렇게 너무 군요. 작군요. 예, 70 이렇게. 그리고 이동 툴로 내가 얘를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는요, 한 단어, 한 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좀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뭐 이동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가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죠. 물결 무늬처럼. 그죠? 그러면 전 여기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일로 와서 자, 클릭을 하고 70픽셀로 되어 있네요. 좀 줄여볼게요. 40으로. 여기다 컨트롤 V 되겠네요. 자, 얘를 왜곡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레이어에서 여기 레이어 1을 클릭하면 표시 여기 선택이 되겠죠? 그 완료가 되겠죠?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왜곡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결 무늬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를 얘를 좀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워비라고 합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제가 플래그 물결 무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사실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봤는데 벌을 안 먹고 안 멋있고 처음에 보였던 것이 좀 괜찮다 라고 한다면 첫 값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값 확인 못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Alt를 누르면 이 캔슬의 위치가 리셋으로 바꿉니다. Alt를 누르고 리셋. 그러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None flag. 처음 값이었죠. 다시 한번 얘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밴드를 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글자 자체가 좀 왜곡이 되죠. 좀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좌우 또는 뭐 형태가 좀 이렇게 좀 왜곡돼서 보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까요? 자, 세로 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로 쓰기. 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자, 컨트롤 C 하고요. 여기 가서 자, 근데 세로 쓰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를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하다 보면 가로 쓰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우리가 이거 세로 쓰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자, 레이어 1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입 이 상태에서 얘를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냥 가로가 되고요. 여기에서 타입 오리엔테이션 버티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죠? 자, 이거는 가로로 썼을 때 내가 세로로 바꾸는 방법이었고요. 직접 세로로 쓰려면 당연히 이걸 누르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글자를 흘러가게 하는 방법도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펜 툴로 이렇게 클릭 이렇게 세 포인트를 만들고요. 여기서 뭐냐면 컨버트 포인트로 얘를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누른 채로 당기면 물결 무늬 같이 나오죠. 자, 저는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타입 툴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보여야 돼요. 이런 모양을 클릭하면 안 되고요. 이런 모양일 때는 아까와 같이 우리가 직접 뭔가 글자를 가로로 또는 세로로 이렇게 쓸 때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고요. 새로운 텍스트를 쓸 때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와 같이 그 커서의 모양 거기에 이제 물결무늬처럼 보이는 것은 흐르는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 왼쪽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업기를 컨트롤 마이너스 이거 말고요. 이 글자 말고 얘를 할게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를 할게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컨트롤 C 가서 네, 있고요. 컨트롤 V 이렇게 바람에도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걸 했는데 또 뭐 다른 거 할 만한 게 뭐 없을까요? 요걸 해볼까 그냥 모두가 주거든 의미가 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자꾸 좀 바꾸냐면 좀 긴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컨트롤 C 그래야 좀 어떤 차이점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글자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하고 여기다 내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빨갛게 바꿔볼게요. 자 그런데 모두 죽어가는 것을이라고 했는데 더 있죠 내용이.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뒤가 안 보이지? 잘렸나? 내가 잘못 복사했나가 아니라 얘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넘쳤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 맨 끝에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처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 패스에 가서 지금 모두 주고하는 것이라고 글자가 있고요. 패스에 여기 썸네일 있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패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끝에 가거나 이럴 때 이런 모습도 보여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요 끝에 요 동그란 거 보이죠. 땡겨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도 조정을 하거나요. 이쪽을 당겨 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 당겨도 안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이 범위에서부터 이 범위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늘려주면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글자의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죠. 그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하지 않아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위치를 조금 더 변경하고 싶다. 썼는데 뭐든지 여기서부터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이미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요곳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모양이 보일 때 얘를 누르고 당기시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끝까지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내가 당겼을 때도 얘가 다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여유 있게 크게 놓고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까다롭지만 한번 몇 번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다시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면 다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지나가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쉐이프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그 다음에 이거 아니죠. 커스텀 쉐이프 툴, 그리고 여기에 하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오파시티나 필을 이렇게 필은 채우는 거잖아요. 오파시티는 우리가 불투명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줄이면 그만큼 투명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오파시티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오파시티나 필은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값이 크면
완전 불투명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작아지면 얘는 투명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여기다 쭉 복사해서 써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놓고, 예, 스치운다까지 딱 해볼까요? 여기까지 가야겠다까지. 컨트롤 C 하고요. 여기에다가 타입 툴로, 네, 이렇게 보일 때. 아까는 요 경우는 우리가 커서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였거든요. 한번 보이면 우리가 글자가 입력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죠. 입력. 거기에 이렇게 선에 따라서 갈 때는요, 얘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 보입니다. 근데 무언가를 채우려고 할 때는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눌러야 되겠네요. 클릭하고, 네, 동그랗게. 얘는 새롭게 입력한다. 동그란 건 뭔가 채우겠다. 자, 아까 저기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일 때는 얘가 요 선에 따라서 뭔가 그려지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나오겠죠. 글씨가 다 빨갛네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예, 더블 클릭해서 글자 색상을 또 바꾸면 됩니다. 하얀색으로 바꿀까요? 네, 하얀색으로. 오케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다 줄이 바뀌어져 있는 것 전부 다 붙일게요. 이렇게 한 점 곱기를 자, 여기 이렇게 놓고, 그래야 얘가 이제 다 붙여져서 꽉 채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예, 여기 화면상에 끝이 이렇게 보이는 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거는 넘쳤다는 거예요. 요 구역에 걸어가야 다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의 크기를 여기서 조정하든 여기서 조정하든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지정할게요. 25. 너무 그건가요? 네, 한 28. 뭐 어쨌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복사를 계속 할까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넘치면 어떻습니까? 모양만 잘 나오면 되죠. 모양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 위에도 죽는 날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칠까요? 하하하. 제가 컨트롤 Z를 했는데 안 되고요. 죽자를 이렇게 놓고 엔터를 10초 누를까요? 예, 위로 올라가네요. 여기 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더블 클릭하고, 자, 패라그랩에서 가운데 정렬. 꽉 채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네요. 그죠? 자, 지금 뭔가 꽉 채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비어 있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문하고 한글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 차이와 그다음에 글자 차이, 뭐 이런 글자의 형태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보시면, 자,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지워볼까요? 네, 이렇게 좀 공백공백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기 좀 붙여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영문은 단어 단위, 글자 단위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까요? 이거야 지우면 안 되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보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20, 27. 25. 여기만 아니죠. 여기만이 아니라. 네, 불필요한 것 같고 좀 씨름하는 것 같은데. 25.
이거를 네,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강제로 뭔가 조정해서 그 느낌을 좀 살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네. 모습을 좀 이렇게 잘 조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어떤 내용을 채울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패러그래프. 패러그래프에서는 이제 요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리고 얘를 양쪽 정렬. 그래서 좀 또 빈 게 있죠. 얘는 강제로 양쪽 정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일정하게 꽉 좌우로 꽉 채워져서 어떤 모양을 다 이루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여백이라고 해요. 왼쪽 여백. 자, 왼쪽에 여백을 주는 거고요. 얘는 오른쪽 여백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거가 남았냐면 이쪽 부분이 남았네요. 효과는 좀 이따 줘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물로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자, 사각형 영역으로 제가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여기다가 흰색으로 채울 거예요. 자, 전경색이 전 흰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Alt 델리트 눌러서 채울 거예요. 이렇게. 자, 컨트롤 D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역이래. 투명도를 조정할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얘를 불투명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투명도가 투명하게 만들어지죠. 투명하게. 그 다음에 글자를 어디다 이제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죽는 여기까지 해서 좀 밑에까지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여기에 자, 이때는 클릭하시고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클릭하지 마시고 범위라고 하는 걸 잡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해서 이 범위 안에 내용이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컨트롤 V. 이렇게 우와 상속돼서 그래요. 여기가 그럼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얘를 다시 왼쪽 정렬,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왼쪽 정렬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10픽셀 10픽셀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값은 얼마냐면 0. 여기다가 0.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고 쓰면 되죠. 여기 이상이 없네요. 여기도 0. 이 기본값이고요. 자, 글자의 크기를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얘를 40. 50일까요? 그 다음에 줄 간격. 글자와 글자,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끝났나요? 자, 죽는 때 죽자가 조금 장과 평을 갖고 싶어요. 장. 여기다 200% 평.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평을 주면 그 다음에 뭐 또 할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 한 점이라는 부분을 영역을 잡고요. 얘를 눌러버리면 아이고야 얘는 100이죠.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누르면 이렇게 굵어지겠죠. 굵게. 자, 얘는 글자를 이탈릭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문자만 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얘를 자, A, B, C 이렇게 영역을 잡고 뭐 얘를 눌러볼까요? 얘를 대문자는 왜 기울임이 되어 있냐? 네, 기울임을 체크를 풀게요. 자, 얘가 지금 편지체여서 그렇군요. 그럼 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그냥 일반적인 글꼴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확대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얘를 자, A,
아이고야, 또 이러네요. 자, 얘를 체크를 풀고 A, B, C. 자, 이건 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A는 얘를 누를 때 대문자로 바뀌죠. 여기다 B를 하나 더 쓸까요? B. 자, 이때 요 B를 다시 얘를 누르면 뭐가 돼요? 대문자. 얘를 B를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대문자인데 작은 대문자라고 합니다. 작은 대문자. 자, 얘는 잠깐 띄우고 쓸까요? 자, A에 이승이라고 하는 걸 쓰려고 그래요. 얘를 위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첨자. 조금 더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위로 올리는 건 여기서 얘를 갖고 양수를 두면 위로 올라가고요. 글자의 크기를 좀 작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30. 그리고 더 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또 쓰면 자, A 여기 하고 얘를 체크를 풀고 얘가 0 기본값이죠. 얘를 누르면 네. 자, 여기는 아까 40픽셀이었고 그죠? 아니었나요? 네. 40픽셀, 50픽셀이었나 보네요. 여기서 50픽셀로 바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그 아래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첨자. 근데 또 쳐졌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얘를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밑줄이에요. 밑줄. 그럼 얘는 우리가 얘를 취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게요. 자, 얘 누르고 예, 얘도 0. 이렇게 놓고 여기다 얘를 1200원. 줄간격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러나요? 요거네요. 그죠? 아래첨자. 그죠? 얘는 이제 대문자가 필요 없죠. 그죠? 한글이니까. 여기다 얘를, 요거는 취소선.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취소선. 자, 네. 대충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주는 것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동 툴로 예를 들어 클릭을 했고 어디 가냐면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누르면 드롭 쉐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 그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바깥쪽 그림자. 오케이. 끝났네요. 일단은 그 정도만 해보시고요. 조절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 이런 거 디스텐스 그죠? 이렇게 사이즈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색상을 조정해 보시면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보면서 각도도 틀어볼 수 있죠. 이게 뭐지? 그거 바뀌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서식. 자, 오토 셀렉트라고 되어 있으면 곧바로 눌렀을 때 그 부분이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할 필요 없네요. 선택만 하고 여기 레이어 스타일 여기 그리고 아웃글로우 네온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사이즈 나머지도 이것저것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이런 효과들은 뭐 얼마 주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것들을 얼마 주고요, 얼마 값을 주고요. 글쎄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값들이 딱딱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죠. 그거는 조금 더 조정해야 되니까 조정하는 법을 스스로 한번 움직여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팍 하고 오진 않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조정을 해서 그 느낌을 살려보시는 게 나중에 어떤 책을 보든 또 다른 또 유튜버를 또 참고하시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